안녕하세요. 논사랑 이승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벼 재배 기간에 발생되는 그 주요 해충의 방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충은 병과 달리 저항성 품종이 거의 없으며 돌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예찰을 통한 적기 방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벼 재배 기간에 발생되는 문제 해충들은 한 11가지 종류가 됩니다. 모짜리와 초기에 발생되는 것은 애멸과 벼 물바구니, 그 다음에 이제 그 저울성의 해충인 잎벌레 종류하고 유암용충들이 초기에 발생되고, 벼가 이제 출수할 때, 그때 전에 나타나는 것들은 이제 비례 해충인 벼멸구, 신들멸구, 혼명나방들과 그 먹노린재, 노린재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벼 물바구니는 땅 속에서 이렇게 월동을 합니다. 그래서 월동을 하고 논 주변에서 이렇게 맴돌다가 한 5월 20일 정도 이후에 이제 이양을 하게 되면 논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아래서 보아한 유충이 벼 뿌리를 이제 갉아먹어 버립니다. 8월 상순에 그 발성 최성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연중 1회 발생을 해버리는데요. 이양 시기를 갖다 좀 늦추는 것이 피해를 갖다 경감시킬 수가 있고요. 육묘 상자에다가 약재를 처리하면 초기에 발생되는 그 병충 쪽에 대한 것은 쉽게 방지가 가능합니다. 이양 당일서부터 이양 전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넣는 약재들이 있는데, 그 묘판에 어느 시기에 살포될 것인가를 갖다가 숙지를 하고 살포를 하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먹노린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월동을 해가지고서 논 주변을 맴돌다가 한 6월 하순부터 논으로 이렇게 이동이 돼버리는데요. 특히 이제 논 가장자리 쪽에 얘네들이 머뭅니다. 논 가운데 쪽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가장자리 쪽에 머무르는데, 구침에 의해서 그 벼에 반점이 생겨버립니다. 반점미가 생기기 때문에 쌀의 품질이 현격히 저하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광, 추청, 진과 이런 품종들을 갖다가 심어주는 것이 저항성 있는 품종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먹노린재 발생 밀도는 6월 하순경에는 20포기당 한 마리가 있으면 방제를 해줘야 되고요. 출수기 때는 2마리 정도가 되면 방제를 해줘야 됩니다. 실험 성적에 따라 틀리지만 분월 채성기 시기에 요방제 밀도는 그 유수분하기 때는 50주당 한 8마리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먹노린재를 방지하지 않으면 쌀 수량이 5 내지 24% 정도가 감소가 되고 피해립 발생도 많아져 갖고 품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방제를 적게 해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먹노린재는 이제 논 그 주변에서 성충으로 월동을 해서 논에 들어갔는데, 개화 직후에는 이제 벼가 이제 쭉정이가 돼버리고요. 등숙기 때는 이제 반전미가 되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논두렁이나 배수로 이런 쪽에 대한 그 서식치가 될 만한 것을 약재 방제를 해주고, 기주식물인 자기풀을 제거해 주는 것이 좋고요. 약충 시기에 방제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한 6월 하순이나 7월 상순 이때 방제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유암용충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이 발생이 돼버리는데요. 과거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렇게 문제가 되지를 않는데, 어쨌든 간에 유암용 나방도 이제 피해가 나오는 그런 적인데요. 신동진벼 같은 경우에는 그 유암용 나방에 대해서 이병성입니다. 그래서 신동진벼를 제외하는 지역에서는 반드시 철저하게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1화기 때는 줄기수가 감소되고 2화기 때는 이삭수가 감소되는 그런 피해를 가져오는데요. 특히 이제 이무작지대에서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이무작지대 피해가 크기 때문에 벼를 수확하고서 경운 작업을 해주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루터기에서 70%, 볏집에서 30%가 월동을 하기 때문에 유암용충을 갖다가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경운 작업 해주는 것이 좋고요. 1화기에 방제해줬기는 보통 6월 중하순이고 2화기는 8월 상순입니다. 8월 상순쯤이라고 한다고 치면 벼가 출수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병이나 충 종합적인 방제를 하시면 좋습니다. 홍명나방은 이제 중국에서 비례하는 해충인데요.
질소 실량이 많아서 엽색이 짙은 논에 어김없이 피해를 주는 해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비례하고서 한 2, 3회 정도 성충이 발생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성기는 7월 하순부터 8월 상순입니다. 질소 실량이 많고 늦게 이양한 논에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양 시기를 늦게 해버리면은 우리가 이제 질소질을 많이 줄 수밖에 없거든요. 벼가 빨리 펴라고. 벼를 한두 개 정도 마른 걸 보였을 때 방지하는 것이 좋은데요. 보통 한 8월 상순경 이때가 이제 가장 많이 발생되는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멸각나방 이것도 이제 비례해충입니다. 논 주변에 옥수수밭이나 목초밭에서 유충이 발견이 되면 바로 이제 방지를 해주셔야만 됩니다. 클로로피포스 메틸 유제하고 에토펜토록스 유제, 이것이 멸각나방의 방지에 효과가 좋은 약제입니다. 진흥청에서 조사한 것으로는 100% 정도로 효과가 좋은 걸로 나왔고요. 멸각나방 유충에 대한 유기농업자재로서는 닌 추출물 60%와 보조제 처리가 한 70% 정도 이상의 방지 효과를 보였습니다. 멸각나방은 이제 연 한 2회 정도가 발생이 되는데, 1화기 유충에서는 줄기수가 감소하고 2화기 유충에서는 이삭수가 감소가 되고요. 1화기의 방지해적기는 6월 중하순이고 2화기는 8월 중순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병멸구는 중국에서 편서풍이 불 때 비례해서 오는데요. 보통 6월 하순부터 7월 상순에 비례해서 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비례해서 비례가 일찍 되면 3세대까지 전개가 되고 7월 하순에 비례한 것은 2세대까지 경과가 되는데요. 처음에는 장시형으로 날아와서 앉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거의 단시형으로 해버립니다. 날개가 없이 한 군데에서 폭탄 형태를 갖다 보여주고요. 반면에 이제 흰등멸구는 조건이 나쁘면 날개가 나서 다른 데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흰등멸구 같은 경우는 피해가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피해가 없지만 벼멸구는 폭탄 형태로 피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항성 품종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친농하고 친들, 진흥청에서 개발한 이 품종이 그래도 벼멸구에 대해서 저항성 있는 품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벼멸구의 방지를 요하는 밀도를 볼 것 같으면 7월 하순부터 8월 상순까지 조생종은 20주당 20마리, 중만생종은 15마리가 되겠고요. 흰등멸구는 100마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월 하순에는 조생종은 400마리, 중만생종은 100마리 정도가 되겠고요. 흰등멸구는 400마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벼멸구는 거의 밑에 물 닿은 그 부분에 있기 때문에 약액이 충분히 내려갈 수 있도록 약을 갖다가 충분히 살포를 해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벼멸구가 피해가 발생될수록 수량이 감소되는데, 특히 이제 수량 감소율이 거의 30%에서 33%까지 이렇게 감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게 방지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유기농업 자재로서는 12개 종에 대해서 실험을 했었는데, 목초액 40과 회와 멀구순, 양명아주 50 이렇게 성분 함량된 것이 방제가가 84% 정도 나왔고요. 고삼 추출물, 체종무, 피마자유 한 것은 70% 이상의 방제 효과를 보였습니다. 벼멸구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나 기술원, 진흥청의 발생정보 예찰에 의해서 방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제 벼멸구의 피해가 큰 해에 기상을 볼 것 같으면 비례 시기가 빠르고 온도가 높아버리면 피해가 큽니다. 온도가 높아버리면 얘네들이 세대 단축이 빨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1차는 7월 하순에서 8월 상순, 2차는 8월 중하순에 방제를 해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 방제의 밀도 그거에 맞춰서 해줘야 되는데, 타락법이라고 해서 벼를 갖다 털어서 밑에 떨어지는 것을 세 가지고서 방제를 갖다 설정할 수도 있지만, 농촌진흥기관의 예찰 결과에서 방지해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흰등멸구. 흰등멸구도 비례해서 날라오는데
벼멸구에 비해서 비대강이 월등하게 많아요. 한 10배 이상 많지만 그 분산되기 때문에 피해가 그렇게 크질 않고 늦게 이양한 곳에서는 그 8월 상순에서 중순경에 밀도가 가장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흰등멸구 방지를 위해서 진흥청에서 그 실험을 했었는데요. 에토펜프록스 유탁제에는 내성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방제 효과가 20%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약지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나머지 아세페이트 수화제나 펜크로포스메탈 유제 뭐 이런 것들은 방제 효과가 월등하게 높았습니다. 벼멸구나 홍명나방이나 뭐 같이 동시에 약제를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 논에 발생하는 주요 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질소질 비료를 정량 시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홍명나방 같은 경우는 질소질 비료가 많으면 어김없이 벼 잎을 말아서 피해를 줍니다. 병과 달리 충은 내병성 품종이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먹노린재는 삼과, 벼멸구는 친농, 친들 이런 품종들이 저항성이 있지만 나머지 충에 대해서는 저항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배적인 방법으로서 충을 방지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충 쪽에 대한 것은 예찰에 의한 적기 방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돌발 해충들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적절하게 그 시기에 예찰에 의한 방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찰 정보를 활용해서 농촌진흥기관에 대한 그 예보에 의해서 방제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이제까지 그 벼 재배 기간에 발생되는 주요 해충에 대해서 방제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